오케이. 그러면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제, 이제 3시간 카드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파이토치를 통해서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한다는 게 이제 어떤 것인가,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고요. 또 이번 시간은 또 상의 드린 대로 이제 40분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브레이크 3시 10분부터 30분까지 이제 빅브레이크를 이제 가질 예정이고요. 마지막 2시간에는 다층 퍼셉트론을 논의를 하는 걸로 이제 오늘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일은 이제 내일 오셨을 때는 이제 영상 처리를 위해서 다층 퍼셉트론이 아닌 왜 합성복 신경망 기반을 주로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상의를 드리면서 내일은 전반적으로 영상을 신경망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 과정에서 기능이 어떻게 주목받게 되어 하는가 그런 점들로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죠. 그러면 이제 이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그냥 요겁니다. 경사하강 자체는 이제 이미 다 잘 이제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습 알고리즘, 이 선형 회귀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선형회귀 알고리즘이고 다음과 같이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습이 이제 수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은 이제 fit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학습 알고리즘. 그런데 이제 그 방금 전에 경사 하강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 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더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학습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만약에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1.0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횟수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학습 횟수가 얼마나 이제 필요한지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학습 횟수는 우리가 이제 꼭 지정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 1.0을 이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제 그 학습을 수행할 때는 이 배치 단위로 입력을 이제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해서 XS라고 다음과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XS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입력은 다음과 같이 이제 x1부터 n까지 n 차원짜리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개, 두 개, s개 이제 모여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벡터는 i번째 벡터라고 다음과 같이 표기해 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배경이 있으시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제시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s by n짜리 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계학습에서는 디자인 행렬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그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샘플이거나 아니면 종종 데이터 포인트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을 의미하는 XS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집합이죠. 집합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데이터
셋이죠. 네, 학습을 수행할 때는 하나의 단일한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요 XS라고 하는 것은 이 배치 단위에 배치라고 하는 것은 다발이나 묶음을 뜻하잖아요. 그죠? 이 배치 단위로 그 여러 개 S가 이제 한 개 이상인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타겟 값이 필요하죠. 요 타겟값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에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fi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입력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표본의 수, 표본수랑 이 특징수라고 하는 것이 x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획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API가 살짝 다릅니다. 그 numpy에서는 이 ND 어레이였다면 요것은 이제 shape입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속성이고요. 얘는 이제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한다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세스를 이미 이제 그 토치 이제 랜덤 해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100 바이 뭐 10짜리 이렇게 이제 수행한다 하면은 사이즈가 이제 당연히 100 바이 10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그 넘파이 스타일러 쉐입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그 동일하기 때문에요. 다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X 쉐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쉐입이나 토치 사이즈랑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니까 넘파이 적응력을 위해서는 그냥 요거를 이제 쉐입이라고 하셔도 되고 또 이제 그 텐서플로우에서도 얘를 쉐입이라고 이제 부르고 케라스 API도 쉐입이라고 부르니까 그 쉐입이라고 하시는 게 그 이식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결정되는 게 이거죠. 그 x가 이제 이미 이제 n개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x가 이제 한 개 들어오는 이제 이런 가정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개 입력이 한꺼번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매개 변수 w는 x에 대응하는 원래 w가 한 개만 있는데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걸 대비해서 1번, 2번부터 이제 n번까지 이미 n개가 있고 편향은 그냥 어, 스칼라 값으로 실수 값으로 이제 하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 초기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만 잡아뒀죠. 보시면 기본값은 없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없는데 굳이 뭐하러 여기다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속성에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안 잡아주셔도 이게 코드가 동작은 해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 동작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토치 제로스 제로가 이제 아주 좋은 값은 아니지만 선형 회계에서는 이제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성에 이제 어, 특성수라고 할게요. 특성수 이제 특성 또는 이제 특징이라고 부르는데 다음과 같이 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토치
제로스가 한 개인 거니까 사실 이거는 뭐 제로스라기보다는 그냥 토치 텐서 이제 빵점빵 이렇게 하는 게 더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 그 학습 알고리즘이 학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좋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구현을 한 다음에 한번 그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fit을 한번 해보죠. 모델 이제 fit을 하는데 모델 fit을 하고 나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모델 fit을 하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가중치와 편향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주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그 모델 fit을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아까와 이제 같은 어, 차이점이 있는데요. x를 다음과 같이 이제 그 2차원으로 좀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여기서도 약간 API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명칭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요거랑 그 넘파이의 리쉐입이랑 이제 명칭이 이제 좀 상이합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인자적인 이제 측면에서 이제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영축의 첫 번째 값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라는 뜻이니까 원래 이제 S개가 있었으면 여기는 그냥 S개를 하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델 fit XS랑 이제 YS를 넘기고 학습 횟수는 지금 이제 학습 알고리즘 구현 안 했으니까 뭐 의미가 없고요. 학습률도 이제 뭘로 하든지 이제 큰 의미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측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 지금 실행이 됐지만 아직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된 것들은 그냥 초기화된 매개 변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기화된 매개 변수들은 그냥 다 빵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면 잘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손실이 0보다도 훨씬 크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뭐 보나 마나죠. 이렇게 누웠잖아요, 얘가. 누웠죠. 왜일까요? 우리의 모형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에 0 들어가고 여기에 0 들어가면 그냥 누워버리겠죠. 그죠? y는 0이죠. 그래서 그냥 요 상태인데 그럼 학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fit을 수행하는데 매개 변수가 초기화가 됐죠.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학습 횟수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몇 번째 학습인자 이제 얘를 이제 에폭이라고 부를게요. 에폭.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에폭에서 그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예측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예측을 수행할 때 약간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인데 얘는
이 fit은 배치 단위로 입력을 받아요. XS를 한꺼번에 입력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그 구현한 이 그 순전파 부분이죠. 이 순전파 부분은 이 현재 개별 표본 단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표본들을 포문을 한 번 더 돌아줘야 돼서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갱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XS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미의 i번째 표본 하고는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n 차원은 안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거랑 실질적으로 어떤 연산이 되어야 하냐면 이런 연산이 돼야 됩니다. 이런 연산을 그 좀 더 효과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선형대수적인 관점을 이제 적용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이 두 개인 2차원 데이터는 대응되는 가중치가 두 개입니다. 이 경우 예측 모형은 3차원 공간의 평면입니다. 이러한 평면을 기준으로 출력이 결정됩니다. 3차원 공간에서 그려진 평면은 직선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형적입니다. 해당 평면의 기울기는 W1, W2로 결정되고 평면의 절편은 B입니다. 3차원 이상의 데이터셋은 4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초평면으로 표현됩니다. 초평면은 시각화가 어렵지만 직선과 평면은 그것의 하위 집합입니다. 초평면은 일반적인 선형 함수입니다. n차원 선형 예측 모형은 선형대수의 내적을 활용하면 보다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을 보다 일반적으로 표기하면 입력과 입력에 적용되는 가중치와 편향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와 편향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출력은 매개 변수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출력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대해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곧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현을 간결하게 하고 수학적으로 표기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표기하고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새로운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XS가 다음 것 같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 오랜만에 선형대수를 보시는 거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이제 벡터곱 또는 이제 내적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연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부터 1부터 9까지 제가 이제 생성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XS끼리 내적을 이제 수행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연산자의 왼쪽에 가로 방향하고 오른쪽에 있는 세로 방향들하고 서로 이제 원소별로 이제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곱합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벡터 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중치와 입력 벡터를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S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토치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다시라고 해놓고는 여기선 또 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 X가 벡터들의 이제 집합인 데이터 셋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설령 이제 그렇다고 해도요. 여기서 이제 XS가 이제 이런 식인데, 이것과 가중치 벡터니까요. 여전히 이 연산 자체는 이제 그 연산자의 가로 방향하고 왼쪽에 이제 세로 방향하고 내적을 수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포문을 반복해서 벡터들을 끄집어내 주지 않아도 한꺼번에 이제 연산이 이제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설령 이제 x가 여러 개 들어온다고 해도 가중치 벡터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내적을 이제 수행하는 것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가중치 벡터가 이제 엄격하게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할 때는 이제 트랜스포즈가 이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들에서는 취합하는 과정을 대부분 입력과 가중치의 내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은 입력 X가 벡터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 실제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는 입력은 2차원의 디자인 행렬입니다. N개의 특징으로 표현되는 X가 S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N개의 특징으로 X를 표현한다는 것은 X가 벡터일 때와 같지만 그러한 X가 S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학습에서는 디자인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X는 다음과 같이 행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텐서를 영문자로 표현할 때 2차원 이상의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0차원인 스칼라와 1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x는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이때 가중치는 특징과 1대1로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n개의 벡터입니다. 이 경우 내적 연산을 수행하면 x가 벡터 또는 행렬일 때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벡터일 때는 z가 스칼라 값이고 행렬일 때는 벡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학습의 이제 기본이니까 우리 이제 구현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토치에서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수행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핏 부분에서 예측을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예측을 수행할 때 이게 그 입력 자체가 여러 개가 들어오니까는 예측도 한꺼번에 S개를 이제 발생하도록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측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손실을 해줘야 되겠죠? 손실 산출. 이 손실 산출은 그 아까의 그 평균 제곱 오차죠. 그래서 그냥 평균 제곱 오차의 정의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그 정의 자체가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그냥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구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실이 산출이 되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 계산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죠. 근데 이 기울기 계산은 이제 미분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제시가 됐는데 요거는 그 미분의 이제 두 가지 이제 방법론인데 첫 번째는 이제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사하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근사적 해법입니다. 이 대규모 고차원에서 문제에서 사용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정규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 이제 미분을 풀어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분의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기울기로서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매개 변수 이제 갱신을 수행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방정식들을 그 수행하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실제로 그 에폭을 진행하면서 손실이 이제 줄어드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매 에폭마다 손실이 이제 줄어드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구현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방법론입니다. 방정식을 이제 푼 결과를 그냥 이 공식에다가 이제 때려 박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손실이 줄어드는가 학습을 한 10번 정도 시켜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자체가 이제 나오니까는 그 뭐 최종적인 이제 손실, 이 마지막 이제 손실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핏을 수행하는 동안 이제 그 손실이 이제 줄어드는지 여부를 같이 이제 보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XS를 이제 대문자 XS로 줘야 되겠죠? 이 책을 이제 수행할 때 다음에 이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습이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가? 이런 식으로
제시를 이제 해봤습니다. F5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현은 제대로 됐는데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F5에서 이제 그랬다 이렇게 기보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제시드린 알고리즘에서는 지금 손실이 처음에는 그냥 뭐 부호 이런 식으로 높았잖아요. 근데 손실이 회복이 진행되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 이상적인 모양의 근사한 선형의 예측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방정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형 회귀가 수행될 수 있다. 잘 수행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납득이 안 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 공식은 되게 뜬금없는데, 그죠? 이 공식은 뜬금없어요. 왜냐면 이걸 전체적인 손실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해 줘야 돼요. 이제 그 미분 수행과 이미 선형 회귀에 대해서는 이 해법이 알려져 있어요. 공식 자체에 형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보면 스케일을. 근데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을 준비해 놓는 게 어려운 것보다 우리 이게 되는 건 알겠는데 두 번째 경사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 경사관을 해서 이런 골치 아픈 미분을 우리가 직접 쓰는 부분을 없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방정식으로 한 부분들끼리 좀 모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이제 구하고 매개 변수를 이제 갱신하는 건데 요게 이제 방정식의 이제 방식이었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부담스럽고 경사하강을 통해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드디어 그 토치 API가 좀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매개변수 초기화를 할 때 미분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점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requires gradient라고 하는 인자를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역전파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미분을 수행할 그 대상의 변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미분을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이 그레드가 그레디언트의 이제 번역이고요. 요거는 이제 경사인데 경사는 이제 그 모든 차원에 대한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그 미분을 수행할 대상 변수들에 특별하게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기울기 계산을 위해서는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 손실에 대해서 역전파를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 백워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요 DW와 이제 DB라고 하는 것이 각각 W와 이제 B의 미분으로서 이제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 갱신은 신나게 이제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요 W와 B의 데이터라는 속성을 접근을 해서 갱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W와 B에 대해서 예전 같은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갱신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객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객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파이토치 API에서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에 접근하시는 게 이제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실제로 이제 그 경사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행하고 나서는 이제 기울기가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요 그레디언트 제로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제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요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값이 기존에 남아 있는 것에 계속 켜켜이 이제 쌓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한 것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내려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 하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실이 줄어들면서 학습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죠. 학습은 어, 실제로 이제 미분의 방법론을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는 그런 수학적인 기법입니다. 근데 첫 번째 선택은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경사하강인데요. 방정식은 할 수 있으면 이걸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 어렵고 복잡한 경우에는 경사하강 하고 싶고 이때는 그 파이토치나 아니면 텐서플로우와 같은 API들이 미분을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오토 그레디언트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동 미분입니다. 이 경사를 구하는 부분의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API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둘다 학습이 되는데 하나는 내가 미분을 잘해. 네가 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식.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잘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커피 브레이크 가야 되겠죠. 우리
계획된 20분간의 빅브레이크 갖고요. 3시 30분에 다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